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2시간씩 통합과학 수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1단원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제 수업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노트 필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판서하는 대로 여러분들도 함께 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트에 필기한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시험 보실 때 훨씬 수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직 준비하지 못한 교과서와 노트 빨리 준비해 오시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1단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몇 페이지 펴시면 되냐면 13페이지 펴시면 되거든요. 자, 13페이지 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질의 규칙성, 그 다음에 1단원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13페이지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딱 봤을 때 뭔가 물질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우주 좀 시커먼 거 이런 거 보이거든요.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질이 우리 우주에서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우주가 애초에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우주 중에서도 옛날 사람들은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지? 그래서 프리드만이 얘기를 한 우주의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주 얼마나 클까요? 그죠? 엄청 커요. 엄청. 자, 우리가 뭔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우주는 과연 지금 커지고 있을까요? 작아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멈춰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커질 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는 작아져서 소멸될 것 같기도 하죠. 자,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주는 커질 것이다, 작아질 것이다, 또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주 모형을 누가 정의를 했냐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우주가 커진다, 작아진다 또는 그대로일 것이다 이걸 뭘로 표현을 했냐면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프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때 가로축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주가 얼마나 커지냐 작아지냐 우주의 크기입니다. 이 그래프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주가 점점 커진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뭘 의미하냐면 시간이에요. 여기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주가 처음 생성되고 나서 그 후로 계속 시간이 흐르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많이 지났다 또는 우주가 나이를 좀 많이 먹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때 프리드만이 처음 생각한 우주의 모형은 뭐냐면 자, 처음 여기 원점부터 우주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나서 우주는 지금 엄청나게 크잖아. 자꾸 우주가 커질 거야. 요렇게 커지는 우주는 계속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우주 모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린 우주, 자꾸 커진다. 바깥쪽으로 열려있다. 그래서 열린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우주가 처음에 생성되고 나서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다시 작아져서 없어질 거야. 언젠가는. 그래서 이 우주가 열린 우주와 반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닫힌 우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생각을 했어요. 이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 우주가 생성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커졌어요. 이 커지고 나서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이러한 우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평한 우주 또는 평탄한 우주라고 부릅니다. 평평한 우주, 평탄한 우주 둘 다 똑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둘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우주가 커지기도 해요. 작아지다가 소멸되기도 해요. 또는 그대로 있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좀 이따가 우리가 현재는 어떤 걸 따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 이러한 우주 모형에서 우리는 뭘 체크하는 게 중요하냐면 밀도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각 우주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빼곡하냐 얼마나 듬성듬성하냐 이걸 의미하는 걸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열린 우주랑 평평한 우주랑 닫힌 우주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우주가 밀도가 제일 클 것 같나요? 자, 먼저 우리는 밀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닫힌 우주랑 평평한 우주랑 열린 우주 요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밀도를 구하기 위하여 비교하기 위하여 뭔가 기준을 정한다면 어떤 애를 기준으로 삼고 싶으세요?
자, 얘는 계속 커져요. 열린 우주는. 닫힌 우주는 어느 순간 작아져요. 평평한 우주는 그대로 있어요. 어떤 애 기준으로 삼을까? 그쵸? 우리는 이 평탄한 우주 또는 평평한 우주, 얘가 더 이상 우주가 커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삼는 게 조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 평탄한 우주 또는 평평한 우주, 이 기준이 되는 우주의 밀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준이 되는 밀도다. 그래서 이 평평한 우주일 때의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서 임계라는 뜻은 기준이라는 뜻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임계 밀도 기준을 바탕으로 열린 우주와 닫힌 우주는 밀도가 더 크겠냐 작겠냐 이걸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평평한 우주, 평탄한 우주일 때 이제 우주가 어느 정도 커지고 나서의 상태가 지금 이만한 크기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우주 속엔 뭐가 들어있냐면 별도 있고요. 달도 있고요. 태양도 있어요. 좀 그림을 못 그려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있겠네요. 그래서 별, 달, 해, 지구 이렇게 그릴게요. 이보다 닫힌 우주는 우주가 더 클까요? 작을까요? 그죠? 닫힌 우주는 우주가 작아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기준 우주보다 크기가 작아야 돼요. 요만해. 이렇게 작은 우주에 마찬가지로 별도, 달도, 해도, 지구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열린 우주는 우주가 커져요. 그러면 이 평탄한 우주보다 우주가 커야 할까 작아야 할까? 그지? 평탄한 우주보다 우주가 요만큼 클 거 아니에요? 좀 동그라미가 찌그러졌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 우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과 달과 태양과 지구가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비교할 거냐면 밀도를 비교할 거라고 했어요. 얼마나 빼곡하냐, 얼마나 듬성듬성하냐. 어떤 애가 제일 빼곡할까? 우리는 빼곡할 때 밀도가 크다라고 하거든요. 딱 봤을 때 누가 꽉 차 있는 느낌이야. 그쵸? 이 좁은 공간에 별과 달과 해와 지구가 꽉 차 있는 이 닫힌 우주가 밀도가 제일 커 보입니다. 반면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똑같은데 우주가 매우 큰 이 열린 우주는 밀도가 작을 거예요. 그래서 밀도는 닫힌 우주가 제일 클 것 같고 열린 우주가 이 가운데 있는 임계 밀도, 요 평탄한 우주보다 밀도가 작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밀도를 비교해서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밀도 비교라고 쓸게요. 지금 우리는 열린 우주와 평평한 우주와 닫힌 우주 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밀도가 제일 크다고? 그쵸? 좁은 공간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닫힌 우주가 밀도가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닫힌 우주가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닫힌 우주보다는 크기가 크지만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요 기준 밀도를 가지는 우주를 뭐라고 했냐면 그저 임계 밀도를 가지는 평평한 우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평평한 우주가 그 다음 순입니다. 이 세 개의 우주 중에 밀도가 제일 작은 애는 누구라고? 그죠? 이 우주가 제일 큰 거. 내용물은 똑같이 들었는데 우주가 너무 크네? 이 우주, 열린 우주가 밀도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 세 개, 프리드만이 말한 우주 모형 요 세 개 중에 어떤 애가 밀도가 제일 크고 어떤 애가 밀도가 제일 작은지, 닫힌 우주가 밀도가 제일 크고 열린 우주가 밀도가 제일 작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프리드만이 얘기한 우주 모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맞을까? 자, 지금 현재예요. 우리 현재는 열린 우주, 닫힌 우주, 평평한 우주 중에 어떠한 우주를 따르고 있을까요? 자, 진짜 유명한 천문학자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천문학자인데 그 천문학자님이 이걸 증명해 주셨어. 그게 누굴까? 일단 자, 히읗 비읍으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눈치채셨을 겠지만 허블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허블이라는 학자가 현재 우주는 어떻다고 얘기를 해줬냐면 현재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걸 실험으로써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주를 따르고 있냐면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열린 우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닫힌 우주 또는 그대로 멈춰있는 우주 이런 건 버릴 거야.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 요렇게 하고 우린 나머진 버리고 열린 우주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열린 우주도 현재 커지고 있는데 그럼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를 또 주장하는 학자들이 각각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우주론의 가장 대표적인 우주론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빅뱅 우주론과 반대에 서 있는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 빅뱅 우주론이랑 정상 우주론은 둘 다 우주가 뭐하다. 그저 우주는 자꾸 커진다. 빅뱅 우주론도 우주는 커지는 게 맞고 정상 우주론도 우주는 커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 둘 다 커지기는 커지는데 내부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거예요. 먼저 빅뱅 우주론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빅뱅 뭐야? 그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뭔가 폭발, 터져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빅뱅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폭발설, 엄청나게 크게 터졌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폭발설이고요. 정상우주론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연속적으로 뭔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연속창조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른 말을 조금 이해하시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말풀이부터 해드렸는데 먼저 빅뱅 우주론이랑 정상우주론은 둘 다 우주가 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의 그림. 자, 처음에 우주의 크기가 요만했어요. 그리고 정상 우주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크기의 우주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둘 다 우주가 요만큼 커졌어. 자, 둘 다 우주가 커지는 건 맞으니까 처음에 초기 우주가 이렇게 작았다면 나중에는 우주가 이렇게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 중에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빅뱅 우주론. 이 초기 우주의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별 들었어요. 달도 들었습니다. 태양도 들었고요. 지구도 들었어요. 그림이 좀 찌그러졌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자, 어쨌든 이 조그만한 우주에 별도 달도 해도 지구도 다 들어있었단 소리예요. 근데 우주가 커집니다. 펑! 하고 터졌어요. 대폭발이 일어났죠.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막 무지막지하게 막 미친 듯이 커졌는데 이때 내부에 있는 별과 달과 해와 지구가 어떻게 됐냐면 그대로 있어. 별, 달, 태양, 지구 똑같네.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주는 작았는데 나중에 우주는 커졌어요. 근데 속에 들어있는 별과 달과 해와 지구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비교해야 되냐면 처음에 밀도가 얼마나 빼곡하냐 또는 듬성듬성하냐를 따져주셔야 되고요. 온도가 높을 것 같은지 온도가 낮을 것 같은지를 역시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초기 상태의 밀도와 온도를 볼게요. 자, 우주는 작아, 매우 작아. 이 작은 우주에 뭔가 물질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요. 자, 이 물체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 공간에 있는 물체들에서 천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때는 천체고 뭐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니까 어쨌든 물질이 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모두 다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 질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좁은 공간에 질량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빼곡한 걸까? 듬성듬성한 걸까? 그쵸? 뭔가 꽉 차 있는 느낌이죠? 이때 우리는 밀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다, 고밀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고밀 상태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밀도가 크다는 건 좁은 공간에 뭔가 빼곡한 거니까 주변에 있는 물체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게 횟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제 뭔가 좁은데 내용물이 많으니까 옆에 있는 것들이랑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자꾸 부딪히면 열받아. 열받으면 뭐가 높아질까요? 그쵸? 온도가 높아질 겁니다. 역시 고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초기 우주의 상태는 밀도가 커요. 고밀도, 온도도 높아요. 고온 상태예요. 반면 자, 이번에는 우주가 커졌어요. 우주가 왕창 커졌는데 내부에 들어있는 질량은 처음에도 4개, 나중에도 4개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공간은 커졌어요. 밀도가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빼곡했던 게 나중에는 우주가 커짐으로 인하여 듬성듬성해졌거든요. 밀도가 작아졌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밀도라고 얘기를 하죠. 저밀 상태 또는 저밀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간이 커졌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질량, 물체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횟수가 줄어들어. 그러면 열받을 일이 별로 없겠죠. 따라서 온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죠? 온도가 내려가요. 저온 상태가 됩니다. 빅뱅 우주 밀도가 어떻게 됐다? 그쵸? 고에서 저로 감소했다. 온도가 어떻게 됐다? 고에서 저로 감소했다.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엔 정상우주론 갈게요. 정상우주론도 마찬가지로 초기 우주는 요만했어요. 요 속에 별, 달, 해, 지구 똑같이 들어있네요. 아까 이 빅뱅 우주 처음 상태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밀도가 어떨까? 그저 좁은 공간에 물체 4개 다 들어있으니까 밀도 매우 큰 상태, 고밀도이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커요. 그럼 주변 것들이랑 많이 부딪히겠네? 그럼 열받아요. 그래서 온도도 높아집니다. 고온 상태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정상우주론 역시 우주가 이렇게 커졌거든. 이 커졌을 때 이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뭘 잘 보시면 되냐면 정상우주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이걸 잘 봐주시면 돼요. 정상우주론은 다른 말로 연속 창조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속, 계속 창조, 만들어져. 뭐가? 이 우주 속에 있는 물질들이. 그래서 별, 처음에 한 개밖에 없었는데 별 무지막지하게 늘어나. 공간이 커졌으니까. 마찬가지로 달, 한 개밖에 없었는데 달, 막 요렇게 생겨. 요렇게. 이거 다 달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도 마찬가지로 막 한 3개씩 이렇게 생겨. 4개씩 생겨. 지구도 막 여러 개야. 요렇게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물체, 질량들이 늘어나는 거, 이게 정상우주론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밀도와 온도를 비교하시는데요. 처음에 작은 공간에 물체가 빼곡하게 있었고요. 이번에는 큰 공간에 물체가 계속 늘어나서 역시 빼곡하게 있습니다. 이거 밀도 클까 작을까? 그쵸. 우주는 커졌지만 속에 있는 질량들도 함께 많아졌기 때문에 밀도가 줄어들 새가 없었어요. 따라서 계속 밀도가 클 거야. 같은 방법으로 처음에 좁은 공간에 물질, 질량들이 많아서 부딪혀가지고 열받아서 고온이었는데 우주가 커지고 나서도 질량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자꾸 부딪혀. 그럼 또 역시 열받거든요. 그래서 온도도 계속 높아. 고온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이점 보이시나요? 아까 빅뱅 우주로는 초기에 고였는데 나중에 저로 감소했던 반면 정상우주로는 내부에 있는 물체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밀도, 고밀도에서 고밀도, 고온도에서 고온도, 밀도와 온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차이점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우주론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고, 미안. 자, 빅뱅 우주론과 정상우주론은 무조건 틀린 애들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두 우주론에 분명한 공통점도 있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과 정상우주론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둘 다 우주가, 자, 생각해봐요. 우주가 뭐한다? 그저 커진다. 커진다를 고급스럽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팽창한다, 커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우주론의 공통점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반면에 두 우주론의 차이점도 비교하셔야 돼요. 차이점은 뭐냐면 빅뱅 우주론과 간단하게 쓸게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뭐가 각각 다르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주가 커짐에 따라 빅뱅 우주론은 밀도와 온도가 뭐하다? 그죠? 밀도와 온도가 원래는 고밀도, 고온도였는데 나중에 저밀도, 저온도로 떨어진다. 밀도와 온도가 감소한다. 매우 중요. 똑같은 방법으로 정상우주로는 초기에 고밀도와 고온도였는데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밀도와 온도가 뭐한다? 밀도와 온도가 역시 고밀도, 고온도다. 그렇다는 건 변하지 않고 고 상태를 유지한다. 요게 다른 점입니다. 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이 공통점 차이점은 매우 중요해. 매우 별폭탄. 난 중요한 건 이렇게 별을 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별폭탄을 왕창 그려주시면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끝냈거든요. 잠시 쉴게요. 자, 우리 오랜만에 공부하느라 힘드니까 목도 좀 돌리고 기지개도 좀 켜면서 잠시 머리 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수업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둘 다 커지는 우주론이고 그 다음에 두 우주론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우주론을 따르고 있을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빅뱅 우주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후대의 많은 학자들이 이제 실험도 하고 우주 공간에 있는 천체들의 관측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뭔가 빅뱅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라고 결론을 짓고 현재까지는 빅뱅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빅뱅 우주론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빅뱅 우주론이 진행이 되면서 빅뱅이 진행이 되면서 물질이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기 전에 우리는 이 물질이 과연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물질의 특징을 먼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물질의 특징, 물질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질의 특징 여러분들 교과서 1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뭔가 물질, 사람, 책상, 또 우리가 마시고 사는 산소, 질소, 탄소, 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물질을 쪼개봐요. 자, 여러분들 중딩 때 배웠던 기억날 거예요. 16세 때 또는 15세 때. 이 물질을 쪼개면 뭐가 나올까요? 그죠? 뭔가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크기는 쬐까네. 그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응지읒, 그쵸? 원자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을 쪼개면 뭔가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가장 조그만한 입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원자를 또 쪼개요. 그러면 뭔가 이 원자 속의 중심에 공처럼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걔가 누굴까? 그쵸? 그것의 이름을 우리는 원자핵이라고 부르고 이 원자핵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애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원자핵이 있으면 그 주변을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애 있거든요. 걔가 그쵸? 바로 이름이 전자입니다. 원자를 쪼개면 전자와 원자핵이 나와요. 이때 원자핵과 전자 중에 또 쪼갤 수 있는 애가 있어요. 걔가 누굴까? 그쵸? 원자핵, 얘가 공처럼 되어 있는 덩어리니까 얘가 또 쪼개져요. 얘는 쪼개져서 땡성자를 만들어. 뭐랑 뭘까요? 그쵸? 하나는 양성자, 또 하나는 중성자입니다. 자, 이 원자핵과 전자를 쪼개고 나면 원자핵이 중성자와 양성자로 나뉘고 그 다음에 겉에 전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쪼개지거든요. 또 쪼개지면 뭐가 나올까? 여러분들이 들어는 봤어요. 책을 읽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할 때 키읔키읔. 그쵸? 대답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양성자와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면 쿼크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물질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쪼개고 하면 이렇게 쬐깐한 애들이 나오거든요. 이때 우리는 이 쬐깐한 애들부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쿼크와 전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기본 입자라고 부릅니다. 이거 기자예요. 자, 뭔가 기본이 되는 입자다라는 뜻으로서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전 쬐깐한 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 기본 입자는 뭔가 더 쪼갤 수 있을까 없을까? 그쵸? 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음. 이게 큰 특징이에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기본 입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키읔 쿼크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애가 누가 있냐면 렙톤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렙톤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경입자라고도 부르는데요. 경입자의 경자는 뭔가 좀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쿼크랑 렙톤 중에 누가 더 무겁게? 그죠? 쿼크가 조금 더 무거워요. 렙톤은 경입자, 가장 가벼워서 경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쿼크와 렙톤은 둘 다 몇 가지씩 있냐면 원래는 쿼크도 6가지, 렙톤도 6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쿼크와 렙톤을 각각 쿼크는 2가지만, 렙톤은 1가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신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 자, 쿼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쿼크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U라고 표시를 합니다. 소문자 U예요. 이 U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뭘 의미하는 아이냐면 이렇게 up이라고 쓰고 위를 의미하는 쿼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쿼크의 이름을 위쿼크 또는 유쿼크 또는 업쿼크라고도 부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쿼크는 우리가 소문자 D로 표시를 하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그쵸, 업의 반대니까 다운이에요. 그래서 다운 쿼크 또는 아래 쿼크 또는 D쿼크 어떻게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 쿼크는 U쿼크와 D쿼크 2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U쿼크와 D쿼크를 반드시 아셔야만 하고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가장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기본 입자는 물질과는 달라요.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없습니다. 대신 쿼크는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전기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거 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전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15세, 16세 때 배웠던 대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전기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기,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또는 양전기, 음전기, 양전화, 음전화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각각 플러스 전기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집니다. 근데 이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왕창 많이 가지는 게 아니고 좀 적게 가져요. 이 업쿼크, 유쿼크 같은 경우는, 이 업쿼크 같은 경우는 무슨 전기를 가지냐면 플러스 전기를 가집니다. 이때 우리는 전기의 기호를, 전기가 영어로 일렉트릭이라서 일렉트릭의 이자를 따서 플러스 전기를 가집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요. 양은 얼만큼이냐면 1이 채 되지 않아. 3분의 2만큼이에요. 플러스 전기를 3분의 2만큼 가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운쿼크는 업쿼크랑 반대야. 그럼 어떤 전기? 그저 마이너스 전기.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는데 얘는 전기를 얼만큼 가지냐면 3분의 1만큼 가져요. 마이너스 전기를 3분의 1만큼 가진다 입니다. 요때 요 U쿼크와 D쿼크가 가지는 전기의 양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해요. 마찬가지로 렙톤도 6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린 1가지만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렙톤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애 누굴까? 지읒지읒. 그쵸? 전자예요, 전자. 이 전자가 가장 가벼운 입자, 렙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경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자도 마찬가지로 물질적 성질은 없는데 무슨 성질을 가지냐면 전기적인 성질을 가져요. 근데 이 전자 무슨 전기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무슨 전기? 그쵸, 예, 마이너스 전기 가집니다. 양은 얼만큼? 그죠? 1만큼 가져요. 요때 요 1자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는 전기를 마이너스 2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U쿼크랑 D쿼크랑 전자 중에 어떤 애가 전기 제일 셀까? 자, U랑 D랑 전자 중에 전기가 제일 센 애는? 그죠? 우리가 누가 세다 약하다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숫자 비교만 하시면 돼요. 전자 앞에는 1자 있어요. 다운쿼크 앞에는 3분의 2일자 있고요. 업쿼크 앞에는 여기 3분의 2자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누가 제일 세냐면 전기는 전자가 제일 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전기 제일 세요? 그죠? U쿼크가 세요.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약해요? 맞아요. D쿼크가 제일 약합니다. 아, 전기는 전자가 제일 많이 가졌고 다운 쿼크가 제일 적게 가졌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본 입자를 가지고 좀 덩치 큰 애를 만들어 볼 건데요. 뭘 만들 수 있냐면 얘보다 큰 애 뭐라고 했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예요. 자,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뭐가 모여서 만들어지냐면 쿼크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쿼크. 근데 쿼크가 몇 개씩 모여서 만들어지냐면 쿼크가 3개씩 모여서 만들어져. 매우 중요. 자, 양성자도요. 중성자도요. 쿼크가 3개씩 모이기만 하면 만들어진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쿼크 몇 개밖에 없어. 그저 2개밖에 없어요. U랑 D밖에 없거든요. 이 U랑 D를 잘 배열하면 양성자도 만들 수 있고 중성자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때 양성자를 만드는 쿼크 3개는 누구냐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U, 그 다음에 또 하나 U, D. 이렇게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가 합쳐지면 얘네는 양성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성자를 만들 때는 쿼크가 어떻게 필요하냐면 U, 그 다음에 D, T 이렇게 모이면 중성자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양성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쿼크 3개는 UUD이고요. 중성자를 만들기 위한 쿼크 3개는 UDD입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 이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몇 개씩 모이냐에 따라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전기의 양이 얼만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양성자 먼저 볼게요. 양성자는 업 쿼크 2개의 다운 쿼크 하나입니다. 얘네들의 전기의 양을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걔네를 한번 써볼게요. U쿼크의 전기의 양 플러스 전기가 3분의 2만큼 한 개 더 있어요. 또 플러스 전기가 3분의 2만큼 그 다음에 다운 쿼크니까 마이너스 전기가 3분의 1만큼 이거 그대로 계산해봐요. 그러면 2개 더하면 3분의 4, 하나 빼면 3분의 3 나오거든요. 이거 최종적으로 얼마냐면 플러스 2 나옵니다.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죠?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양성자가 정기적으로 플러스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중성자도 볼게요. 중성자는 U쿼크에 D쿼크 2개 있거든요. 자, U쿼크 플러스 전기가 3분의 2만큼, 다운쿼크 마이너스 전기가 3분의 1만큼, 또 하나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기가 3분의 1만큼. 이거 계산하면 얼마? 3분의 2에서 1도 빼면 0. 얘 전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쵸? 얘는 전기 없어요.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말 그대로 중성입니다. 물론 중성자의 뜻을 풀이하면 이제 무겁다 해가지고 중성자인데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서 중성자구나 이렇게 기억하셔도 편해요. 그러니까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0입니다. 이 정기적인 성질은 누가 바로 결정해줬냐면 쿼크가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줬다고요.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전기의 양을 구하는 요 내용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또 별폭탄을 왕창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핵인데요. 원자 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개씩 모이느냐에 따라서 원자 핵을 결정하는데 자, 양성자가 하나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원자핵이 있어. 걔가 누구예요? 양성자 한 개로 만들어지는 원자핵? 그죠? 수소 있어요, 수소. 얘는 양성자 한 개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핵이에요. 수소 핵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수소 다음 애가 누구예요? 수소보다 살짝 덩치 더 큰 애. 그죠? 수소 다음 애가 바로 헬륨이거든요. 이 헬륨 핵 같은 경우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몇 개씩 있냐면 양성자, 중성자 둘 다 2개씩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수소핵과 헬륨핵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빅뱅 우주론의 진행 과정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원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가운데 공해 형태를 띠고 있는 덩어리 형태를 띠고 있는 원자핵 주변을 드디어 뭐가 갖다 붙냐면 전자가 가서 붙어요. 전자는 기본 입자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원자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원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물질적 특징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얘들아,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얼마게? 그쵸,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0이에요. 왜냐면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애는 양성자와 중성자예요.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전자가 붙는 건데요. 이 원자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어떻게? 그치,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 전자 개수가 같아. 따라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를 띄고 있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은데 중성자의 전기는 0이래. 그럼 최종적으로 원자의 전기는 얼마냐면 그쵸, 0이 나와요. 따라서 원자는 중성을 띠는구나, 전기적인 성질을 안 가지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첫 시간부터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우주론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아이들 중에는 기본 입자와 이 기본 입자가 만들 수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전기적인 양,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빅뱅 이후에 우주가 어떤 식으로 생겨났는지, 그 다음에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노트 필기 열심히 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